네, 경제 현장 오늘 주광준 씨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모신 분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확률과 우연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투자하는 법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과연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투자 팁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새로운 세계, 뭐 하나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 방식이 통하지 않는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네. 그런 방식에서 투자 방식을 조금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우리 시장의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네, 주로 이제 저는 산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산. 예, 그 1분응선에서 10분응선까지 산이 있을 텐데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장의 위치는 한 7에서 9분응선 사이에 좀 높은 상태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7부에서 9분응선 사이면은 이제 산의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는 면적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느낄 텐데 금융시장은 참 공교롭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증가합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점 흥분값이 높아지는 그러한 구간을 항상 산의 마지막 그 꼭대기 근처에서 겪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그러한 흥분값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예. 지금 7분응선에서 9분응선 사이에서 사람들의 흥분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특성을 올해는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정부의 통화 정책이라는 네. 민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정부가 돈을 어떻게 푸느냐, 정부가 어느 산업을 지원하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반도체에 관련된 보조금이 지금 주말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미국 같이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소부장이 꽤 뭐 10조 원 이상을 10조 원 지원하겠다. 이상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체적인 민간 활동보다 정부에서의 의도된 활동들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민간에서 그렇게 흥분된 현상이 가까이서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더 많이 빨리 흥분하게 되는데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네. 정부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이 기업을 통해서 그러한 고리들이 여러 가지를 간접적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 센티멘트의 흥분값이 그렇게 나타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정부에서 나타나는 활동이 여기서 더 시장이 상승을 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이유가 돼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윗단을 맞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윗단을 맞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번 주죠. CPI나 이제 PPI가 발표가 될 텐데요. 미국의 4월 CPI 말씀하시는 거죠? 공교롭게 우리나라는 휴일이어가지고 15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그 CPI가 낮게 나오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추가적으로 페드에서 금리를 낮춰줄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4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듯 하던데 결국은 15일 발표되는 4월 CPI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네, 그 부분이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임대료 관련된 부분도 보험사의 데이터에서 약간의 개선점이 나타나는 부분도 보이고요. 미국 임대료. 네, 유가 에너지 가격 많이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락했고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할 만한 증거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데이터들의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페드도 투자자들도 지금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서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일 날 미국의 4월 CPI, PPI가 나오면 뭔가 결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가 높아졌다 하다가 또 연준 이사들 발언은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네. 이 통계 물가 지표가 바로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데이터와 멘트들을 보면서 하나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저가 이제 73년생인데 예. 저 73년생의 평균 키가 73cm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지나다니다 보면 젊은 분들 너무나 키 크고 모델 같은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시잖아요. 예. 20대 분들. 근데 평균 키는 똑같이 73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말은 더 큰 것 같은데. 네,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말은 편차가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값은 동일한데 편차가 커지면은 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와 굉장히 좋은 얘기가 우리한테는 동시에 들리지만 사실은 평균은 비슷한 것인데 비슷하다. 최근에 페드에서 의원들이 나오는 멘트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그러한 현상 같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고 나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어느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은 평균을 해보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미리 먼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 증시가 지금 산에 보면 7부에서 9부 능선에 있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뭐 대부분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 그럴까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유망하게 9부 능선, 10부 능선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이랄까 뭐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는 업종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변화가 많을 때도 변화를 뚫고 가는 지속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회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이 강하느냐 약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속 가능성. 지금 AI와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현상들은 혁명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붙일 정도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강할 기대가 많이 높은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악거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소수의 기업들이 이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끌고 있지만 무언가 진짜 혁명이 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현상의 확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기업들이 그러한 현상에 동참을 할 것이고 그 동참한 플레이어의 숫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늘어난 플레이어들이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이 일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발생하기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가격이 움직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혁명에 동의한다라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좀 진지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소비 데이터는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엄청나게 강했다가 지금 약해지는 부분의 현상은 너무나 약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의 지금 사실 2분기 GDP가 4%대를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죠. 4%?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이게 2, 3%로 떨어진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일정 부분 톤다운되는 현상은 시장에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비가 톤다운되는 상태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센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이러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아요. 최근에 유행했던 그러한 것들 내용 보시면 저희 나라 냉동김밥도 굉장히 그렇죠. 유행을 했었고요. 했죠. 저희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화장품은 저가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라면도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가성비 높은 소비에 맞는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라는 현상과 가성비 이 두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있는 AI와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맞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이렇게 좀 관점을 가져라. 일각에서 뭐 AI 버블 붕괴론이 있다.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던데 그런 데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일단 그 버블 붕괴 논리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버블이라는 현상은 처음 시작할 때 버블 현상이 잘 안 느껴진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고 정부의 베이스로 한 활동인데 예. 정부의 재정 정책의 지원은 1분기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2분기 때부터 뭐 그게 선거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사용되는 거는 2분기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상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블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붕괴라는 것은 그 현상이 가짜여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나 PC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의 현상을 매일매일 강화되면서 느끼고 있고 이게 만약에 붕괴될 정도로 가짜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계한테 직업을 뺏길 만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뭐 저희 금융업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업계들에서 뭐 방송에서도 이 AI 아나운서가 나와서 안내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계속 영역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라면 이게 가짜가 아니라면 붕괴될 이유는 없겠죠. 가짜가 아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를 보면 이 붕괴론 자체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까 관점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나오긴 할 텐데 상당히 뭐 지속 가능하고 더 한 단계 업 할 수 있다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가 투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숫자를 볼 때 이 전년 대비 증가율과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라는 이 미분값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굉장히 3년 동안 많은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서 증가율 자체의 피크가 지난 1, 2분기 쪽에 있고 하반기 쪽에서는 그 증가율의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시장의 이 AI 현상이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서 $1,000 근처에서 그 부분을 넘어가고 말고 할 때 그 이슈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와도 그 논쟁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I,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에 확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엔비디아만 계속 올라가는 장은 그러한 숫자의 구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른 종목으로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요즘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뭐 이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렸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5월이라든 6월에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굉장히 원동력이 될까요? 네, 그 $1,000억 규모거든요. 애플에서 발표한 게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전체 경제를 보는 그러한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들었냐면 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체 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평가하는 데 넣어줘야 되는 항목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한두 기업이 7개의 가장 큰 기업들이 현금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러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미국 시장에서 발표해 준다라고 하면 이건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저희 나라나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규모 있는 그러한 자사주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다른 나라로 연속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이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호재로 반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벌어질 텐데 그러면 상대적인 가치의 차이가 벌어진 부분들을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일정 부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오정태 이사께서는 이제 이 투자의 상식을 깨는 이런 상당히 방법을 얘기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만의 이 투자 흐름을 읽는 방법 여기서 조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투자라는 것이 금융이라는 게 구조에 대한 이 돈에 관련된 구조의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구조에 대한 파악. 돈의 움직임. 흐름의 구조의 파악. 구조의 파악. 근데 구조라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돈의 흐름의 구조의 파악이 돈의 흐름의 파악으로 사람들한테는 인지되고 그 부분이 확인되면 액션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의 과학의 발전이 너무나 발전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정부에서 유동성을 너무나 많이 풀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융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한 번 바뀌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는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다음에 돈의 흐름이나 이런 기업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이 과학과 정치가 주는 그러한 현상들을 비중 있게 예전에는 시장을 파악하는데 경제적인 현상을 100%를 봤다면 지금은 한 40% 정도를 보고 경제 부분을 예. 과학을 한 30%, 과학. 정치를 한 30%, 이 정도의 반영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러한 지성을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말고 감성이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이 점점 시장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포나 탐욕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격을 올리거나 빠뜨릴 때 전보다 더 빨리 이 SNS나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감과 그러한 욕심을 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5%만 움직여야 될 주가가 20%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변수를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존에 한 가지를 보다가 5가지 변수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이 과학이 만든 기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는 앞으로는 우리는 단순한 한 가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칙을 잘 섞어서 메타인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과학과 정치의 비중을 높여서 이 돈의 흐름의 구조를 좀 제대로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간 시청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